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는데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전남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수위가 광주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난 총선과 달리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 과정에 잡음이 계속되고 재심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광주 전남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밑그림이 되는 만큼 세부 내용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의 기대감 속에 구체화가 가능할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5년을 책임질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6대 추진 방향 아래 110개 세부 수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에 선정돼야 향후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일단 지역 균형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제를 통해 AI 중심 도시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가 주요 내용으로 직접 언급돼 있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광주시는 국정과제 28번째로 제시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도 주목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과 국민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서 전남도도 역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개 공약이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남 최대의 현안이었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도 국정과제 안에 포함돼 현안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우리 그리고 이제 전체 모든 직원분들.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로 사업 추진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등 사업 구체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 광주시와 전남도의 향후 대응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수위는 복합 쇼핑몰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 광주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실현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는 다시 한번 복합 쇼핑몰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라면서 현재의 추진 상황과 관련 기업 요청 사항 등이 담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찬반 논쟁을 떠나 공공투자와 함께 쇼핑몰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젊고 새로운 이 도시를 가꿔가지고 젊은 층이 이탈하지 않는 광주, 또 인구가 새로 또 유입되는 광주, 그리고 활력 있는 광주, 이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광주시 대전환위원회는 그린스마트 펀시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복합 쇼핑몰 건립을 검토해왔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에서 소상공인 업체가 9,700여 곳, 종사자가 24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쇼핑몰 유치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시민 선택권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인수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회 기반 시설 마련 등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방안들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이 이제 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복합 쇼핑몰 정책 간담회를 두고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라며 쇼핑몰 유치는 광주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유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시정 과제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출근길 기온 살펴보시면 화순부과 장흥, 유치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보성, 복내 지역에서도 간신히 영상권을 넘어선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냉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오늘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출발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또 한낮 동안의 옷차림은 다르게 하는 게 좋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 다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또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독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입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총선과 달리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권 재창출 실패로 청와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졌다는 게 낙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입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청와대 직함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직함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고 직함 사용 자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또 직함을 잘 활용한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과 당선행 열차를 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서관이나 행정관, 균형발전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가 유독 많았습니다. 광주 광산과 서구, 장성과 나주, 여수 등 어림잡아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달리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로 접어든 데다 정권 재창출 실패로 청와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어졌다는 게 이들 예비후보들이 낙마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같은 경우는 청와대 출신들이 예산, 정책, 민원 이런 해결 가능성이 높아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로 그런 기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밑바탕이 돼야 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들의 경우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측면은 있지만 인지도와 인맥, 연줄, 조직 충성도에선 경쟁 후보에 비해 많이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말기로 접어들어 청와대 직함이란 프리미엄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 공천 과정은 새로운 피, 젊은 신인이 공천이나 당선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직함만이 아닌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인지도와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암과 진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일부 후보들이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잇따라 신청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우승희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동평 예비후보는 우승희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우 후보가 권리당원들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일반 군민으로도 표를 행사하라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전동평 예비후보는 우승희 예비후보와 배우자가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록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나 권유, 유도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승희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심 인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도 이재각 진도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인환 예비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잡음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품 수수 정황이 없거나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서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 비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비행 중이던 레저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고 동승하고 있던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행기는 강으로 떨어져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죽산보 인근 강가에 추락한 경비행기 한 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나주시 다시면에서 비행 중이던 레저용 경비행기 한 대가 영산강 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60대 남성 1명이 기체와 함께 물에 잠긴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구조됐지만 숨진 상태였고 함께 타고 있던 다른 60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비행기 추락 지점 인근에는 캠핑장이 있었지만 다행히 추락으로 인한 손님과 행인 등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좀 그런 소리 같은 게 좀 크게 났다. 근데 이제 물에 빠지면서 이제 사람이 다치고 한 것 같더라. 경비행기는 숨진 조종사의 것이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의 경비행장으로 착륙하려다 기체가 흔들리면서 강에 불시착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착륙하려고 하는데 해양 중에 순간적인 돌풍으로 기체가 흔들려서 추락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경찰과 국토부는 사고 현장에 있는 경비행기를 수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는 10일 GS칼텍스 예울마루가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모델로 이른바 예울마루 효과에 대해 지역 문화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5월 11일 GS칼텍스 데이로 제안했습니다. 2012년과 2019년 5월 10일 각각 예울마루와 장도가 개관한 것을 기념해 GS칼텍스 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을 재평가한 겁니다. GS칼텍스 데이는 순수 민간이 시작한 작은 행사이지만 앞으로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꿈꾸는 도시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이들 단체들은 예울마루가 남해안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로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친환경 건축물인 예울마루는 개관 이후 10년 동안 102만 명이 찾았고 주요 기획 공연은 전국 공연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유료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의 모든 극장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경관도 좋고 깨끗하고 잘 지어진 극장에 예술의 섬 장도는 3년 만에 8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독보적인 아트센터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의 불모지라고 불렀던 여수가 이제 남해 남중권의 대표 아트센터가 있음으로써 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해왔고요. 예울마루 측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모델로 예울마루 효과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후 첫 공약을 내놓고 본격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광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 협력과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북, 제주, 나아가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북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이전보다 확대 진행됩니다. 광주시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하는 5.18 전야제 행사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 공연과 아사히 신문 미공개 기록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부 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에 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됩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신시아 마웅 씨가 2022 광주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 탄압을 피해 태국 국경으로 피난을 온 미얀마 난민을 위해 병원을 설립한 뒤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인 의사 마웅 씨를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오는 18일 마웅 씨를 광주로 초청해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공석인 환경공단과 관광재단 대표 임명을 민선 8기 시장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올 초부터 공석으로 남아있는 환경공단 이사장과 관광재단 대표의 경우 광주 발전과 통합 차원에서 민선 8기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임명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농어촌 지역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지연금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32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 만 65세의 가입 연령도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 상품을 도입해 농업인의 노후 보장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 봄 테마에 맞는 찾아가고 싶은 섬 9개 섬 가운데 전남의 섬 5곳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찰칵섬에는 신안 선도와 완도 청산도, 동물섬은 고양이 섬으로 불리는 고흥 애도, 가족섬에는 여수 낭도와 완도 생일도가 선정됐고, 행안부와 한국섬진흥원은 해당 섬을 방문해 참여하는 미션형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화순북 지역과 장흥 유치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로 출발했고요. 보성, 봉내에서도 영상권을 간신히 넘어선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오늘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한낮 동안에 옷차림 차이를 두셔야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고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 6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20도 가까이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날이 흐리겠고요.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